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도 자 봐봐 일단 이게 경우의 수가 왜 어려우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원칙 자체가 없거나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스스로 모르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 원칙은 있는데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걸 잘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이웃이랑 하나를 더 봅시다. 이게 주제별로 꽤나 많은 거거든. 근데 경우의 수만 하면 너무 양이 많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합시다. 이웃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마가 있어요. 자 이웃하지 마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그냥 딱 끊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이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산하는데요? 이웃은 말 그대로 하나로 모는 거야. 자,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이그젬플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남 둘이 있고요. 여 둘이 있어요. 여 둘이 있네. 여 셋이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옆끼리 이웃. 자, 그럼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학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1, 여2, 여3 있을 거란 말이야. 여2, 여3을 뭐 해준다? 전체적으로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얘를 라지 x라고 둔다라면 결국에는 내가 라지 x와 남1, 남2를 남1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결국에는 3팩이고 3팩 곱하기 3팩 해주시면 되겠네. 맞죠? 3팩 곱하기 3팩 해주시면 됩니다. 3팩은 결국 뭐냐? 남자 3명을 여기 있는 남자 2명과 x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3팩인데 얘는 뭐다? 여학생들끼리 이웃한 여학생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배열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자, 한 가지 더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스텝이야.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라고 합시다. 자,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스튜던트가 있었다고 칩시다. DU끼리 이웃하고 DE끼리 이웃한대. 그러니까 다시 자 여기에서 얘를 배열을 하는데 자 D와 U 또는 U와 D끼리 이웃하거나 아니면 D와 E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배열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 제약 조건이 하나가 더 걸려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겠지.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뭐야? U와 D가 그냥 이웃하는 경우를 세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U와 D를 이웃하는 경우는 자 이제 어느 정도 암산이 될 거니까 U와 D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얘를 한 개로 보는 거니까 철자 자체가 6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6팩토리얼이고 여기다 곱하기 2팩을 해주는 이유는 뭔지 알 거라고 봐.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D와 E가 이웃한대. D와 E가 이웃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얘 또한 6팩 곱하기 2팩이야. 포인트는 여기 있죠. 어디 포인트 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있겠네. 세 번째 U와 D가 있을 거고 D와 E가 있는데 여기랑 뭐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겹치는 부분을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자, 겹치는 부분 빼주는 거지. 이게 포인트지. 겹치는 부분을 잘 세릴 수 있을까? 겹치는 부분 몇 가지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자, 경우가 두 가지야. 어떻게 되느냐? D를 정중앙에 두고 앞에 U가 있고 E가 있으면 이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상황이죠.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우랑 또 누구 있어요? D가 정중앙에 있는데 자, E가 앞에 U가 뒤에 있는 경우도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까지 이해되시죠? 잘했어요? 자, 다른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D와 D가 여기서 걸려있기 때문에 D 여기서 걸리고 여기 D가 여기서 걸리는 상황이니까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자, 보세요. 얘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이까지는 동일해. 그러면 UDE야. UDE는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돌려주시면 되는데 얘가 5팩토리얼이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 UDE는 이 순서 그대로 고정돼야 되지. 다른 거 돌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돌리시면 안 되고 곱하기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밑에 것도 똑같을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과 2번은 더해주고 뭘 빼주면 된다? 3번은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다 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지.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웃하지 마 하는 조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웃하지 마다라는 멘트가 나왔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냐?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이야. 자, 중요해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나씩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게.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먼저 뭘 해준다? 이, 웃, 해, 도, 되를 먼저 배열합니다. 먼저 배열하고 난 다음에 뭘 집어넣느냐면 사이사이와 양끝을 봅니다. 사이사이와 양끝을 봤었을 때 이웃하지 마를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마를 이웃하지 마를 넣는 거예요. 자, 정말 얘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를 내가 이미지화를 시켜서 좀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뭐를 배열한다? 이, 웃, 해, 도, 되를 먼저 배열합니다. 이웃, 해도, 되를 먼저 배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사이사이와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해가지고 양 끝에 뭐를 넣는다? 이웃하지 마를 넣는다는 얘기야. 뭐를 넣는다? 이웃하지 마를 넣는다는 얘기야. 여기나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야. 별로 헷갈릴 거 없어요. 두 번째까지는 자, 별로 헷갈릴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볼게. 이게 뭐가 바뀌느냐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 이웃하지 마를 먼저 배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마를 먼저 배열할 때가 있습니다. 얘를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뭘 이용하느냐 하면 사이사이와 양 끝에 넣는 거야. 사이사이와 양 끝에 뭐다? 이웃, 해도, 대를 넣는 거야. 자, 얘를 넣는데 그러면 쌤,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는 큰 틀은 차이가 없네요. 큰 틀은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조금 해줄게. 자, 일단은 뭐냐? 이웃하지 마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이웃하지 마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리고 사이와 양 끝에 여기가 양 끝이 있겠지.
이렇게 뭐를 이웃해도 돼를 배열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 잘 들어봐봐. 우리가 여기 이 이웃해도 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웃하지 마를 넣을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다? 최대한 1개입니다. 자, 다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넣을 때 넣는 개수의 최대값은 무조건 몇 개다? 1개란 말이야.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0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는 봅시다.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개씩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1개씩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근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자,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1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웃하지 마니까 이쪽 사이사이에 무조건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양 끝에는 0개 이상인데, 자, 1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2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2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개가 들어가도 되나 2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 남셋 여셋이야. 남자 몇 명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 몇 명이냐면 3명입니다. 남자 3명 있어요. 여자 몇 명 있냐면 여자 4명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남끼리 이웃하지 마야. 남끼리 자, 얘를 배열하는데 남끼리 이웃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문제 하나 풀게. 자, 남끼리 이웃하지 마니까 자, 방법 1로 먼저 풀어봅시다. 자, 방법 1이야.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푸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학생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여학생 먼저 나열하는 거야. 여학생 먼저 배열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느냐면 여학생 먼저 배열하면 4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여1, 여3, 여4, 그 다음에 여2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주느냐면 요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텐데 남자 3명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5, C, 3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되느냐 하면 자, 여기 들어있는, 그러니까 자리를 뽑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도 이웃하지 않게끔 가는 거니까, 자, 남자가 들어갈 자리를 뽑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랑 다 곱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2번이야.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웃하지 마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자, 여기 잘 봐야 돼. 남이 있을 거고 여기 남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에 몇 명 이상? 여기에 몇 명 이상? 1명 이상. 여기 몇 명 이상? 여기 몇 명 이상? 1명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요? 이걸 또 하게 될 줄이야. 봐라 이제. 봐라. 그리고 원래는 이거 말고 실제로 내신할 때는 다른 방식을 쓰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 잘 봐래. 자, 얘와 이쪽에다가 뭘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대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대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몇 명 이상이다? 1명 이상인 거야. 1명 이상인 거야. 자, 여기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3명 한 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차이가 난다고. 여기서는 한 개 들어가 봤자 들어가는 대상 수가 무조건 1명만 들어가야 되지만, 얘는 안쪽에 몇 명 들어갈 수도 있느냐면 3명 들어가고 1명 들어가도 이웃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3명 1명도 있을 거고 1명 3명도 있겠네. 이까지 해야 되세요? 이까지 해야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3명이 들어간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가 있겠어?
두 명 한 명이 있겠네. 자, 두 명 한 명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두 명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한 명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명 한 명, 한 명이야. 여기 한 명이야. 그 다음에 두 명 한 명, 이쪽에 한 명이야. 이거 됐어요? 근데 이거 뒤집힐 수 있겠지. 한 명, 두 명,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 두 명,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자, 또 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도 있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되는 건데 뭐도 있겠어요? 두 명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명도 있습니다. 두 명도 여기서 보시면 두 명도 있다라는 얘기야. 세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을 수 있느냐면 한 명이 있을 수 있겠네.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명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명 있는데 여기 두 명 있고 한 명 있는데 여기 두 명 있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잘했어? 오씨,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무시하지 마. 니들 나중에 이 방법 하나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법 하나가 살릴 수가 있어.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 이게 왜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이것만 세려주면 몇 가지가 나와요? 10가지야. 10가지가 나오는데 잘 들어봐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봐봐. 이게 그래도 그 다음부터 찾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처럼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어요. 그게 뭐냐? 이런 부분이야. 자, 여기를 내가 이미지화를 딱 해줄게.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남이 하나 있고 남 여셋 있어요. 남, 여, 남, 남이야. 근데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냥 4팩, 3팩 하면 끝이거든. 이해되세요? 남자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여자가 들어갈 자리, 남성용 자리와 여성용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자와 남자를 그냥 배열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4팩 곱하기 3팩만 해주면 돼. 정말 편해. 이게 편하다고. 얘만 찾아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를 곱하게 되더라도 얘가 어차피 10이고 4팩 3팩이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야. 근데 자, 쌤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야. 왜 우리가 이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이 방법만 가르쳐 주지 않고 이 방법 가르쳐 줄까요? 문제를 풀면은 상황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정말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할 거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잘 볼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가 좌석 배치입니다. 자, 좌석 배치가 있는데 뭔가 좀 번거롭긴 하긴 하겠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근데 얘는 좀 번거롭지만 정말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방법이고 나는 이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자, 좌석을 지금 몇 자리가 필요하죠? 7자리가 필요하니까 7좌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자,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자, 대충 그려놓을게. 대략적으로 그려놓을게. 자, 뭐에 주목한다? 남자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상황을 싹 다 그려버리는 건데 얘들아, 경우의 수다라는 게 사람이 세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것도 그렇게 실전에 어긋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가볼게요. 자, 남을 이거 체크로 표시할게.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남이야. 오케이? 다 됐어요? 자, 한 칸 밉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여기선 다 했어요. 그러면 남이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남이야.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더 밀어야 되겠죠. 남이야. 자, 진짜 이러고 앉아있네. 자, 볼게요. 들어줘. 이까지 하고 있어. 이것까지 다 하고 있어. 자, 그럼 봐. 다 밀었어요. 그러면 남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야. 오케이? 됐어요? 10가지야. 다 보여줬어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남 들어가면 나머지는 여 들어가는 거니까 10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 똑같습니다. 10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도 등장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내가 3가지 방식을 가르쳐 드렸고, 자,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방식, 이웃해도 돼를 먼저 배열한다.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을 먼저,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을 먼저 배열한다. 여기서는 뭐다? 사이사이에 넣는 대상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대상수를 체크하셔가지고 몇 명 들어가는지, 한 명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가 뭐냐? 마지막이야. 4번째입니다. 4번째, 수형도를 이용해 줄 때도 있어요. 수형도를 이용해 줄 때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뭐 이런 것들을 쓰긴 하지만 수형도를 이용해 주는 도구들도 있으니까, 자, 이거 봅시다. A라는 화분이 있고 B라는 화분이 있고 C라는 이러한 화분이 있다고 쳐. 이 화분을 같은 종류의 화분끼리는 뭐 한다고? 이웃하지 말래. 그랬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즉 저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자, 가볼게요. 수용도를 이용해 주는데, 수용도를 이렇게 이용해 주는데, 자, 제일 앞에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나머지 상황만 다를 뿐 구조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 있는 이 A인 경우만 파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 또는 B 또는 C가 올 수 있으니까 3 곱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부분을 가지를 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개인데 B 오는 경우랑 C 오는 경우도 있는데, 쌤, 근데 A 왔다가 B 오는 경우나 A 왔다가 C 오는 경우는 상황은 다르지만 나머지 진행될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A, B가 이렇게 왔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 자, 봅시다. 여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2하고 얘를 날립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 보자고. B가 A 또는 B 또는 C인 경우 어차피 같은 경우의 수일 거니까 얘를 별가지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3 곱하기 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있고요, C가 있는데 어차피 세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모가 되겠네. 그러면 별 자체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세모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2가 여기 있는 이 2라는 얘기야. 뭐 합의 추격형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AB가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가 올 수 있어요? 이제 가는 거지.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어요. C가 올 수도 있어요. 자, A가 왔어요. 그러면 A가 오게 되면 남아있는 게 B, C거든요. 여기 B가 왔고 여기 C가 왔어요. 그럼 봐봐. A, B 왔잖아. 그럼 나머지 CC밖에 없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날리는 거고. A 왔으니까 B, C에서 여기는 B 왔다라고 치면 되는 거고 여기 C가 왔으니까 한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가 왔네.
A, B, C가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겠네. 자, A가 왔어요. A가 오게 되면 A는 다 썼거든요. 이제 누가 올 수 있느냐면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지. 자, B가 왔어요. B 썼고 C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쓰시면 되고, 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 B 하나 쓰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B 썼으니까 B 다 썼어요. 그 다음 여기 뒤에 남아있는 게 누구 남아있다? A 남아있고 C 남아있네. A 남아있고 C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C 썼고 A 하나 남아있을 테니까 여기 A 하나 있을 거고, A 남아있고 B 다 썼고 C 남았으니까 여기 C 쓰시면, 자, 전부 다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부분들 좀 봅시다. 여기에서 몇 가지가 등장한다? 여기는 5개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다가 5를 곱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난 다 가르쳐줬어. 고등학교 내용에서 이웃하지 마가 나왔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서요, 1학년 범위 내에서 이웃하지 마가 나올 수 있었을 때, 나왔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들이 토탈 4가지입니다. 4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이냐? 20번 봅시다. 20번 봅시다. 20번.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할 거야? 20번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2개, 그 다음 밑에 1개, 그 다음 여기에 몇 개 배열하느냐면 3개를 배열한다는 얘기야. 3개를 이런 식으로 배열하게 되는데, 자, 누구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자, 누구를 A, B가 이웃하는 경우고, 나머지 C, D, E는 이웃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가 A, B가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가 되겠고, 자, 직접 다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A, B가 왔어. 그럼 나머지는 그냥 뭐야? A, B, C, D, E야. A, B, C, D, E, F구나. 나머지는 그냥 배치하면 될 거니까, 자, A, B 왔고 나머지 배치하면 되는데, 여기 4팩 하시면 틀리는 거 알죠? A랑 B끼리 이웃한 것들끼리 서로 배열하는 거 다시 해주셔야 되니까 20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시면 몇 번 있느냐? 43번 있습니다. 자, 43번에 얘 같은 경우에도 경북고에서도 기출되었었던 문제고, 의자의 개수나 대상 수만 조금씩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봅시다. 그림과 같이 6개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자,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학생 몇 명? 여학생 2명 있어요. 자, 남학생 몇 명 있느냐면 3명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나왔어. 자, 의자가 몇 개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 의자가 6개입니다. 근데 들어가야 될 계산이 5명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술이라는 걸 한 개를 쓴다라고 치면 금방 끝나요. 얘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최적화된다는 부분이 이거거든. 자, 보세요.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웃하지 마가 나왔으니까 경우가 3가지야. 내가 이웃하지 마를 먼저 배열할 건지, 이웃해도 대를 먼저 배열할 건지, 아니면 좌석을 그냥 배치해가지고 갈 건지, 수용도를 그릴 건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웃해도 대를 먼저 배열을 하시고, 자, 가볼게. 그럼 봐봐. 이웃해도 대가 누구 있는데? 남자 3명과,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빈 의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빈 의자 한 개를 하나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해하실 거란 말이야. 그냥 4팩토리얼이야. 왜 4팩토리얼인데? 남학생 남1이랑
남 2가 있고요. 빈 의자 하나 있고요. 남 3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 먼저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고 이 사이사이에 누구를 집어넣는다? 여학생들을 집어넣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5자리 중에 몇 자리? 2자리 뽑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시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빈 의자를 뭐다? 대상으로 넣자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해도 돼라는 내용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고, 봐봐,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